자, 오늘 확률 들어갈게. 일단은 우리가 확률을 중학교 때 2학년 때 처음 배워보거든. 근데 그때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확률의 개념을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게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줄게. 뭐 주사위를 던져. 아니면은 뭐 카드를 뽑아. 칼을 뽑는 게 아니라 카드를 뽑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시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행.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뭐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막 등등등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우리가 집합을 만들어. 그럼 이 집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약간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인 거야, 표본 공간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뭘 만들면, 집합을 만들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이 표본 공간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했다 치면 그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 집합으로 적겠다는 거예요. 그럼 짝수가 2, 4, 6이지. 그러면은 사건 A가 그냥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표본 공간에 원소가 사건인 거야. 그냥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있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별히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 애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때 이 용어를 쓸 건데 이제 기억을 해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몇 개인 거,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 근원 사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항상 일어나는 사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사건이라고 할 거야. 반대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조금 얘기해 볼게. 좀 짜잘한 거는 좀 넘기고.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는 얘네들이 겹치는 사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고 있는데, 아이씨 왜 안 지워지지 요즘 따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A의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기호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여사건이니까. 여집합의 개념으로.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용어들인 거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처음 보는 용어가 뭐 다 처음 보긴 하겠지만 요거 좀 중요하게 기억해줘. 배반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우리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A 여사건, 이런 거 좀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하나로 만든 그런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야.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고,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될 거다. 이제 이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가 확률을 일단은 크게는 5가지를 배우거든요. 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조건부 확률, 독립식 확률, 이렇게 5개를 배우는데 오늘은 일단 3가지를 배울 거야.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독립식 확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부터 한번 해볼게.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의 뜻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표본 공간이 보통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S라고 할게요. 집합 이름을.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 확률을 보통 P라고 쓰죠. 그냥 그거를 내가 기호로는 좀 이렇게 쓸게요. PA라고. 이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확률을 여기 밑에다 쓸게. NS라는 거는 내가 S가 저거라고 했지.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쉽게 얘기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우리가 이 정의한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야. 그냥 전체 경우 구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를 구해서 분수를 우리가 비율로 썼잖아. 이거 이러한 방식,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됐을 때 전체 경우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됐니, 여기까지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이해를 시켜줄게. 자, 경우의 수랑 확률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다고. 애들이 그냥 경우의 수에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랑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경우의 수랑 확률은 조금 느낌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개념 학습을 해. 내가 숫자 카드 3장을 준비를 할게. 숫자 카드 4장을 준비를 할게.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이렇게 4장의 숫자 카드가 있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내가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할 거야. 그래서 한 장을 뽑을 때 (1이) 적힌 이 카드를 1카드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야? 1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4장 중에 한 장 뽑을 거야. 그럼 이거 누구나 다 4분의 1이라고 하지 않을까? 맞죠? 이해돼?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보자. 이번에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카드가 4장이 있거든? 그럼 질문은 똑같아. 질문은 이거야.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이네가 보통 뭐라고 대답해? 이 상황이면? 이거 좀 이렇게 띄워놓을게. 이거 다 뭐겠어?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내가 1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그럼 너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4분의 2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 맞아, 아니야? 4분의 2라고 하실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4분의 2라고 하겠지, 대부분 애들은. 근데 여기서 내 말을 잘 들어봐. 자, 경우의 수로 한번 접근해보자. 내가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분명히 4죠, 지금. 그 다음에 1이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내가 전체 경우는, 이것도 여전히 어쨌든 이거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가. 내가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전체 몇 가지야, 이거는. 경우의 수로 하면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다고. 근데 내가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라고.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지. 어차피 셋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가 3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1이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1이어서, 그럼 확률을 한다 치면은 이걸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거의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된다고, 우리가. 자, 다시 한번. 그냥 확률을 단순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오른쪽 상황을 보면은 내가 저렇게 4장의 카드에서 그냥 한 장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는 3가지고, 그 다음에 1이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방식으로 전체분의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하면 N은 답이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틀리잖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된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됐을 때에만 우리가 전체 경우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이 적힌 카드, 2가 적힌 카드, 3이 적힌 카드, 4가 적힌 카드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현재 다 똑같지 지금은. 첫 번째 상황은.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면은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봐라.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1이 적힌 카드가 좀 많죠. 아니 그래 안 그래? 1이 적힌 카드가 분명히 더 많단 말이야. 다른 숫자 카드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이 적힌 카드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3, 4가 적힌 카드가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당연히 1이 적힌 카드가 높지 지금. 그럼 이때에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그럼 해결을 할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할 거야. 기대되는 정도가 같게끔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없다며. 그러면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기대되는 정도가 같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카드를 다른 걸로 취급하는 거야. 이 두 개를 확률을 할 때는 실제로는 똑같은 카드지만 이거를 그냥 다른 카드로 취급을 하자고. 하나는 하얀 일, 하나는 노란 일. 그럼 카드가 다 다르지 이제는. 그럼 이게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이제 다 다른 거지. 그럼 전체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1이 적혀 있는 거는 2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4분의 1로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하나만 더 상황 들어볼게.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헷갈리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내가 박스를 준비했어. 이 박스에 완전히 똑같이 생긴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빨간 공이 4개가 들어있다고 쳐봐. 공이 그냥 색깔이 다 똑같아. 똑같은 공은 모양도 완전히 다 똑같은 상태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공 1개를 뽑을 거야. 공 1개를 뽑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여기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서 뭔가를 뽑아서 결과를 관찰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이지. 공의 모양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단순한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는 2개야. 근데 거기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왜냐면 경우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답이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거 마저 틀려. 틀리잖아요. 알겠어? 확률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냥 파란 공, 이게 밑에 있는 거 빨간 공이었다고 쳐봐. 똑같은 파란 공이지만 이 똑같은 파란 공을 다 다르게 보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알겠니? 이거 잘 챙겨놔야 돼. 이 개념 중요한 거다. 이렇게 그냥 파란 공이 문제에서 다 똑같다고 해도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 저 파란 공은 다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빨간 공도 다 다른 거야. 그래야 내가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을 때 각각의 공이 뽑힐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같아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가 몇 개야? 10개지. 그래서 10분의 빨간 공이 서로 다른 게 4개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4 이렇게 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확률을 할 때는. 그래서 핵심, 내가 만약에 어떤 확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 자체가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다면은 그거를 같게끔 맞춰서 풀어야 돼. 그걸 맞추는 방법은 그냥 걔네를 서로 다 다른 걸로 취급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가위바위보 한다고 쳐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기서 애기가 아니라 힘들어.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자,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왜냐면 A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셋 중에 하나 할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3분의 1이란 말이야. 에? 근데 실제로 A하고 B가 만약에 10판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정말 한 12판 했다고 쳐봐. 그럼 A가 3분의 1이면은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실제로 4판 이기니?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수학적 확률이란 말이야. 이거는 수학적 확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A하고 B가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A가 막 이겨. 5판 했다고 쳐봐. 자, 5판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거 A가 이길 확률을 그냥 5판만 놓고 보면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5분의 4인 거지. 그냥 이런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실제로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확률을 그대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여기서 A가 이길 확률은 그냥 5분의 4라고 쓰는 거야.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럼 여기서 딱 한 개만 더 얹읍시다. 자, 딱 5판을 했더니 A가 4판 이겼어. 근데 이 가위바위보를 막 100판을 하고 1000판을 하고 10,000판을 하고 1억 판을 하고 한 3억 판 해. 가위바위보를.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에 가까워져. 쉽게 얘기하면은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하는 횟수를 무한히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해볼게. 근데 기하적 확률은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아마 너네도 시험에 엔간하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거 문제 조금 잘못 만들면은 아주 딴지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만들거든요.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은 그냥 내가 도형으로 확률하겠다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여기 화살을 쏠 수 있는 관역판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90도예요. 1, 2, 3, 4. 허리 아파라. 자, 내가 화살을 한 발 쏠 거야. 화살을 한 발 쏴서 (1번)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 보통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 반지름이 3이지. 그럼 전체 경우가, 근데 여기 이제 맞출 확률인데 여기다도 써놔야 돼. 단 관역을 빗나가진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안 써놓으면 큰일 나요. 빗나가지는 않는다. 무조건 저 안에 꽂힌다는 거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는 내가 화살을 쐈을 때 맞을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이게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면 9파이지. 그게 이제 전체가 되는 거야. 9파이가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면적을 구하면 돼. 요 면적은 9파이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9파이 곱하기 4분의 1.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걸 그냥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전체 넓이분의 특정 사건의 넓이 막 이런 느낌. 혹은 전체 길이분의 특정 사건의 길이. 혹은 전체 부피분의 특정 사건의 부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어서 너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확률을 배웠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개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어.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 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사건 A가 짝수야.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니?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그러면 그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냥. 자, 한번 해볼게.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사건은 이제 우리한테 집합이야. 그럼 A를 이렇게 쓰란 얘기야. 2, 4, 6,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야. 그럼 B라는 사건은 1, 3,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C야. 그럼 이거는 1, 2, 4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해라 라고 했더니 A하고 B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얘하고 얘는 겹치는 게 있고 얘하고 얘도 겹치는 게 있으니까 A와 B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배반이 되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두 사건은 A하고 B다 하면 첫 번째 문제 끝.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할 건데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 A야. 그럼 일단은 표본 공간은 1부터 8까지예요. 이런 표본 공간에서 A라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6이에요. 근데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하래. 그럼 내가 한번 구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건 A랑 배반이 아니야. A랑 배반이죠. 교집합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이것도 A랑 배반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게 다 A랑 배반인 사건들이지.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언제 구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잖아. 지금 이런 애들이 뭐야? 얘 부분집합이죠. 이거 전사건이라고 해볼게. 얘 부분집합에서 전사건이 아니라 표본공간 이 부분집합 중에서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빼버리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빼버리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내가 뭐랑 뭐 4나 5나 7이랑 8 갖고 그냥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어? 2의 4제곱개 있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개니까 16개를 만들 수 있다. 됐니? 그냥 집합 문제인 거야. 자, 넘어가. 그 다음 확률을 딱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각각의 눈이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는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시면 되는 거야. 동시에 던져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얼마일까? 36가지야. 다음을 구해보래.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러면 두 눈의 수는 1, 1이거나 2이거나 등등등 6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6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야. 자, 두 번째 문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어야 돼. 이거는 자기가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8이려면은 2하고 6, 1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늘려. 3하고 5, 그 다음에 4하고 4, 그 다음에 이거 3하고 5, 방금 했으니까 5하고 3, 그 다음에 6하고 2. 이렇게. 뭐 순서상으로 짠다 치면. 자, 주사위는 순서 바꾸면 다른 거야. 그럼 5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36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히 제곱된 수일 확률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완전 제곱수가 뭐가 있어? 1이거나 4거나 자연수가 똑같은 수가 곱해진 게 완전 제곱수거든. 1 나오거나 4 나오거나 9 나오거나 그 다음에 25가 나오거나 16이 나오거나 25 나오거나 또 36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봐.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뭐 있어? 1하고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4가 있고 4하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2가 있지. 그 다음에 9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하고 9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하고 3밖에 없죠 얘는. 그 다음에 16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4하고 4밖에 없고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5하고 5밖에 없고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6하고 6밖에 없죠. 됐니?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지. 그래서 8개인 거야. 그래서 얘는 36분의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 됐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자, A, B, C, D, E, F 서로 다른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일렬로 앉혀야 된대. 그럼 전체 경우는 6팩이 되는 거야. 일단 일렬로 앉힐 거니까. 근데 A하고 B가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 그럼 우리가 이거 A하고 B를 하나로 보잖아요. 하나로 보면 5명 있는 거니까 5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것들끼리 나열하면 2팩이 되니까 자 1번 문제의 답은 6팩분의 5팩 2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6팩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팩이잖아요 이거. 그럼 6 곱하기 5팩을 하면 되니까 이 5팩 날려버리고 6분의 1을 하면 돼서 얘가 3분의 1인 거야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C랑 T 사이에 일단은 이 컴퓨터를 일렬로 나열해야 돼. 그러면은 똑같은 문자 있나 봐봐. 똑같은 문자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일단은 8팩이야. 그럼 8팩 하시고 전체 경우의 수는 8팩. 그 다음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고 했어. 그럼 한번 해볼게. C랑 T 여기다 딱 해놓고 2개의 문자가 와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C하고 T 순서 바꿀 수도 있지. 경우의 수 2개. 그 다음에 C하고 T 사이에 이제 문자가 뭐 남았냐면 O, M, P, U, E, R 이렇게 남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2개 배열을 해버려. 그러면 그게 6 곱하기 5. 그러면은 거기에 실제로 숫자가 아니 문자가 5랑 M이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이거 더 이상 이제 건들지 마시고 경우 다 따져 놓은 거니까 그럼 O, M도 없애서 P, U, E, R 남은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를 순서 바꾸면 또 경우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문자 5개 순서 나열해. 그럼 이게 5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12에다 5 곱하면 60이지. 60 곱하기에다가 5팩을 하면 돼. 그러니까 5팩이 120이에요. 이렇게. 그럼 12에다 6 곱하면 70이거든. 거기다가 동그라미 2개 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야 돼. 어쨌든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야. 근데 남학생끼리 이웃해서 앉으래. 자, 그러면은 뭔가가 이웃해서 앉으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남학생 2명 하나로 보면 6명이 있으니까 6명을 원형으로 나열을 하면 5팩이 되는 거고 남학생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하면 3분의 1 나오겠지. 자, 그다음 2번 해볼게.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을 원탁에 둘러앉으래. 그러면 이것도 6명이니까 일단 5팩. 자,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으래. 자, 이런 상황도 많이 해봤잖아 우리가. 자,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거면은 할래? 일단 부모님을 먼저 앉히면 되잖아. 그럼 부모님을 부 앉히고 모 앉히나 뭐 여기다가 모 앉히고 부 앉히나 어차피 회전하시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선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 자, 부모님이 그럼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나머지 4개의 의자는 다 다른 의자라고 했지. 그럼 서로 다른 4명을 서로 다른 4개의 의자 앉으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4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4팩이 된다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4팩 하면은 5팩분의 4팩을 하면 되니까 얘는 답이 이제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냥 앞에서 경우의 수 이용해서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6번 해보자.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자, 그걸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4개. 그럼 경우의 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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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하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4제곱이야. 자,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짝수가 되려면 여기에 무조건 짝수가 들어오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 짝수가 1이 올 수도 있고, 아니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 두 가지. 일단은 짝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거나 막 와도 되니까 여기는 5가지 이렇게 풀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지. 그래서 얘는 5의 4제곱분에 2 곱하기 5의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5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7번 해볼게. 자, 아보카도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모음끼리 이웃하래. 일단 아보카도에서 문자가 겹치는 게 있나부터 보자. 여기 문자 겹쳐. 그 다음에 또 A도 겹치네 심지어. 그럼 문자가 두 개씩 겹칩니다. 그럼 이거 일단 나열하게 되면은 전체 경우가 어떻게 되니? 전체는 7팩에 2팩 2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래. 그럼 모음 봅시다. AA가 모음 아닌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야? VCD 이렇게 남잖아.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이거 하나로 봐. 하나로 봐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나열해. 그럼 4개 나열하면 4팩이야. 4팩인데 이것도 나열해. 그럼 이거 4팩에 2팩 2팩이야. 그러면 4팩이 24인데 이거 4로 나눠. 6이야. 그럼 4팩 곱하기 6이네 이거. 됐죠? 그래서 너는 4팩에다가 그냥 6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써놓고 들어갈게. 자, 그러면 이거는 7팩을 4로 나누래. 그럼 이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 4로 나눌 거니까 이거 30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30이 전체야.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30에서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어차피 분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6, 4, 24, 6, 5, 30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3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해봅시다. 자, 흰 공이 3개가 있고,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이 5개 들어있는데 여기서 4개 공을 꺼낼 거야. 근데 흰 공이 지금 똑같다고 돼 있지만 우리는 얘는 흰 공 1번, 흰 공 2번, 흰 공 3번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얘도 뭐 녹색 공이니까 G1, G2, G3, G4, G5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공이라고 봐야 돼. 얘도 B1, 뭐 B2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몇 개의 공이 9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서로 다른 9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4개의 공을 꺼낼 거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9C4가 되는 거야 이때에는. 이렇게. 근데 1번 문제부터 해볼게.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9C4분의 초록공이 몇 개 있어? 5개 있지. 초록공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9C4분의 5C4로 하면 되고요. 1번 문제는 계산은 니네가 하해. 계산은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오래. 그러면은 9C4분의 9개에서 4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몇 개 있더라? 흰 공 3개에서 2개를 뽑아. 그 경우의 수는 3C. 그런 다음에 연이어서 검은 공 2개를 뽑을 거야. 그게 2C.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9C4 9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2개가 나오래. 그러면은 내가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초록 공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9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3개 흰 공 2개를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를 몰빵해서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C4분의 흰 공 2개를 일단 뽑아놓고 이번엔 초록 공 5개에서 2개를 몰빵해서 뽑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해볼게. 프리지아, 장미, 수소나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어. 중복을 허용해서 내가 5송이를 구입을 할 거야. 자, 나는 프리지아랑 장미랑 수선화랑 튤립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5송이 구할 거야. 그러면은 5송이를 5, 0, 0, 0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 상인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고 했기 때문에 5, 0, 0, 0도 가능한 상황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체는 4H5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거행해서 5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선화가 두송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지정해 준 거잖아. 그냥 수송화 2라고 지정을 해 준 거야. 그럼 이거 지정을 했으니까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서 푸장출해서 그냥 3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푸장출해서 3개를 뽑는 거면은 몇 H 몇이 되는 거야? 3H 3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얘 답은 4H 5분의 3H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계산 너네가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고 이거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거야. 자,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곰 저금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씨 저금통이 뭐가 있냐. 호랑이 저금통이 있다고 쳐봐. 여기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8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개씩 미리 줘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5로 바꾸면 되는 거지. 아, 전체 경우를 안 구했다. 망할. 전체 경우 다시 전체 경우부터 동전 내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3H8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 저금통에 동전이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바꿔서 일단 5로 바꾸지. 그래서 요거 3H5겠지. 그래서 얘 답은 뭘 거냐면은 3H8분의 3H5가 된다.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끝이고. 자,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써있어. 통계적 확률인데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모두 일단 10개가 들어있대.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기 표현을 잘 봐야 돼.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지금 흰 공이 모두 2개, 그러니까 이걸 준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그냥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자, 다시 한번. 이 주머니에서 어떤 시행을 하고 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했는데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흰 공의 개수를 x개, 검은 공의 개수를 10-x라고 해볼게. 괜찮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행을 하고 있다? 어떤 시행을 하고 있다?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2개 중에서 10C2를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10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x개 있으니까 그 x개 중에 x공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야. 아, 미안.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니까 잠깐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동시에 색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넣는 시행. 아, 그렇지.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은 x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은 거지. 이게 뭐 3분의 1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냥. 뭐 검은 공은 굳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이거는 10C가 얼마냐면은 10 곱하기 9 하니까 45야. 이렇게 양변에 45를 곱해. 그럼 XC가 15가 돼. 근데 6C가 15잖아요. 그래서 X는 6인 거야. 그래서 흰 공은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풀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넓이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문제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을 하나 잡을 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점을 잡을 수 있는 면적이 4거든?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근데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너네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자, 어떤 거? 이게 만약에 반원이라고 쳐봐요. 이게 반원이면은 반원에서 반원 위에 왜 이래 이 친구 점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 점이 아이고 진짜 그림 그지 같네. 미안. 진짜 반원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건 달걀 아니야? 달걀 먹고 싶다. 자, 우리가 중3 때도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점 잡으면 요렇게 하면은 열받아. 이게 직각이 되는데 만약에 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쳐봐. 그럼 삼각형이 뭐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럼 이거는 둔각이 되잖아요. 근데 점이 좀 밖에 있다고 쳐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좀 이러면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예각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저 반원 라인 위에 있어야 직각이 만들어져. 그럼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다 반원을 그려. 이렇게 그냥 반원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요 반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니 반원 내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점이. 자, 그럼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얘가 반지름이 얼마 거냐면 반지름이 1이거든 지금. 그럼 얘 넓이를 구하면 파이 r제곱이니까 그냥 파이를 계산하시고 이걸 2로 나누면 돼. 반원이니까. 됐지? 그러면은 얘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냥 4분의 2 파이로.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면 이게 8분의 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8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기하적 확률인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